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네, 전주역이요. 개통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1914년 11월에 개통을 했는데요. 1980년에는 하루 평균 10,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요. 네, 그러다가 81년 이후에는 점점 승객이 줄어들다가요. 전라선 KTX가 개통한 이후에 1년에 126만 명에서 현재는 250만 명으로 이렇게 다시 승객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전주역에는 이렇게 수많은 만남과 이별, 또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요. 다음 달 16일까지는 이 전주역 100년의 역사가 담긴 사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전주역이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또 전국 발전의 이 통로로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생방송 뷰 오늘은 전북 보물지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전북의 숨겨진 문화유산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전북 보물지도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정표 리포터가요. 단풍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적상산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단풍나무 말고 이곳에 뭔가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물을 지금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요? 여기 온몸으로 가을을 느끼는 한 남자가 있으니 이정표. 빠져도 단단히 빠진 것 같죠? 가을이다. 뭐야?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리 가. 도망가 대표님 그게 없어요. 아 누구야 이게?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셨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저의 시간. 단풍 구경하러 왔는데 아니 선생님 왜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단풍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 그러면 더 중요하고 네. 더 보물적인. 보물이요? 예, 이거 보물지도잖아요. 네. 예. 아니 우리 무주 저번에 여름에 촬영했을 때 그때 보물 소개했잖아요. 무주는 네. 보물이 넘쳐요. 넘칩니까? 예. 층층의 기암괴석이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듯해 붙여진 이름 적상산. 천혜의 비경을 가진 산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요. 붉은 치마 속의 비밀을 찾아 무주 적상산으로 떠나볼까요? 해발 1000m가 넘는 적상산 정상 부근에는 5km가 넘는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산을 둘러보며 최적의 요새라고 생각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데요. 산성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한 6m, 7m 예. 이 정도 돼야 예. 이게 적이 못 올라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한 고작 1m. 예.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요 밑에를 한번 보세요. 잠깐. 아니 제가 고소공포증인데 예, 예. 좀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이 적산산 8부에 사면이 다 층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벽이 자연적인 성곽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게 쌓지 않아도 아무리 많은 적이 와도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한마음으로 쌓아간 산성. 적을 방어하기 위해 지은 산성은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예. 정말 이렇게 해발 1000m가 넘는 산에 와가지고 산성을 지었잖아요. 예. 정말 그 지키려고 했던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가시죠.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꼭 가겠습니다. 예, 예, 가시죠. 정말 궁금하네요. 와,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온 거예요, 선생님? 예. 어디 있습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예, 요 뒤에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저수지 안에 예. 사고를 보관했던 게 있다는 거잖아요. 있었던 거죠. 그럼 제가 지금 들어가서 제가 또 리포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수중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일러주세요. 뭘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이요? 예, 이쪽이. 아니 저기 저수지 안에 있다면서요. 이쪽에 옮겨놨어요. 수도인 한양, 태백산, 오대산, 만이산과 더불어 조선 후기 5대 사고지 중 하나였던 적상산 사고. 덕분에 조선왕조실록은 이곳 적상산에서 300년 가까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한번 보시면은 네네. 조선시대 때 건축물 형태를 띠지만은 네. 약간 좀 달라요. 보물 국보의 전문 리포터로서 이 건물을 봤을 때 그냥 전형적인 조선시대 건물이다. 맛배 지붕이다. 저는 이렇게 또 평가를 근데 자세히 보면요. 네.
2층 건물이지만 1층 기둥이 높게 떠 있어요. 보시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창문도 보시면 네. 이중 창문으로 되어 있어요. 기능성 건물입니다. 예, 오랫동안 여 안에다가 실록을 종이로 된 실록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큰 문제가 습기였어요. 습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둥을 높게 띄워서 통풍이 되게끔 했고 네네. 창문도 이중 창문으로 해서 바깥 창문이 들어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이 나무판을 길게 내려뜨린 것은 네. 풍판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치는 걸 또 방비하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선왕조 실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과학 기술이 그렇죠. 머리 좀 가세요. 예. 입구가 굉장히 좁죠? 네네. 예. 조심스레 사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조선 왕조실록의 사본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수십 권의 실록 사본이지만 당시에는 이곳에 5천 권이 넘는 책을 보관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규모죠. 솔직히 한양, 그러니까 서울에서 무주까지 차 타고 와도 저희가 한 뭐 3시간. 그때 당시에는 뭐 걸어서 오고 말 타고 그걸 하더라도 또 한 2달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왜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보관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이 산속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선 전기 때에는 이 도심지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네네. 이 실록이 피해를 당해요. 아. 그래서 이 유일하게 남은 전주 사고본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후기 때에는 이 실록이 산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이게 전쟁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올라올 수 없는 곳. 그렇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실록을 운반했던 선조들의 노력은 후세에 길이 남아 역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지키고자 했던 또 한 곳, 바로 안국사죠. 편안할 안, 나라 국. 이름처럼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호국 사찰. 이 안국사도 실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네. 이 실록을 보관했던 사고를 수호하던 수호 사찰이에요. 여기 있는 스님들이 좀 지켰다는 얘기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 사고를 워낙 깊고 험한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동원하기는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스님들, 승병들에게 네. 이 대신 수호를 맡겼죠. 아. 그래서 호국 사찰입니다. 이게. 안국사의 숨은 비밀은 바로 이곳 천불전에 있는데요. 지금은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는 왕실의 족보를 모신 선원각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고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이 적상산에 오셔서 정말 아름다운 단풍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힘들게 지켰던 이 사고를 한번 둘러보시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이제는 뭐 제가 여름에는 계곡을, 무주구천동을 그리고 또 이 가을 단풍을 함께 촬영을 했잖아요. 이제 뭐 아쉽지만 제가 더 이상 무지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겨울에 거기산에 눈꽃을 보러 오셔야죠. 혹시 몇 미터인가요? 1614m.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조표 씨 꼭 오셔야 돼요. 오랜 시간 천혜의 요새로 귀한 보물들을 지켜온 적상산. 조선의 역사를 지켜낸 선조들의 지혜가 숨쉬는 이곳에서 붉은 치마 속의 이야기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적상산 사고 속에 보관된 실록이 오늘의 보물이었군요. 네, 이렇게 먼 길을 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한 권, 두 권도 아니고요. 5천 권이나 된다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실록을 귀하게 여겼던 선조들의 마음이 오늘의 또 다른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잘 공부해야 될 텐데 우리 지역이 문화유산부터 잘 돌봐야겠죠. 네. 참 전북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네. 사실 이렇게 사고가 복원된 곳이요. 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전주의 경기전인데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불에 타지 않고 실록이 보존된 전주 사고가 있는 거고요. 전쟁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와서 실록을 보존한 적상산 사고 이렇게 두 곳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 또 배우네요. 네. 저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이 전라북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이 전북 보물지도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별난그대 코너에서 이 태권도 품새 여왕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류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세계인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참 자랑스럽고 또 뿌듯하더라고요. 네, 태권도 종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네. 태권도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랑스럽고요,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떴다 간식맨에서는 무주 태권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간식맨 재진 씨가요, 마케팅 부서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죠. 간식맨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떴다 간식맨의 한재진입니다. 저는요 지금 한 직장에 나와 있는데요. 뒤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가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게 현 직장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태권도원을 경영 관리하는 태권도 진흥재단의 마케팅 부서 사업부실입니다. 여기가 태권도원의 그 마케팅부. 자, 마케팅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 마케팅 부서는 세계 태권도 선진 태권도원을 이제 국내외 널리 알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태권도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제 경영 최일선에서 태권도에 관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군요. 태권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혹시 유단자십니까? 네, 저는 초록띠까지 수련을 했었습니다. 초록띠. 알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요. 네. 자, 이곳이 마케팅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태권도 마케팅부에서 사진하고 영상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면 벌써 그 책상 위에 사진과 영상이 쫙 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인데요. 자, 혹시 이 태권도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이제 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 7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을 많이 찍은 편이라서 네.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이렇게 이동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넓어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벌써 얼굴이 마케팅부답게 스마일 하세요. 네. 내가 참 여기서 일하기를 잘했다. 좀 뿌듯함을 느낀다. 이럴 때 언제 있습니까? 태권도원을 방문해 주시는 방문객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셨을 때 전화를 가끔씩 주세요. 그럴 때 태권도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유단자신가요? 저는 태권도 공인 1단입니다. 공인 1단? 네. 확실히 맞습니까? 확실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간식맨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공인 1단께서 오늘 이 송파를 격파하게 되면 오늘 간식은 제가 드리고 가고요. 송파를 깨지 못하면 간식은 제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연 공인 1단이 송파를 격파할 것인지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예. 자, 이게 5장입니다. 5장. 예. 잠깐만요. 예. 자, 이 손 안에 간식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칠까요? 본인이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권도원 포레버! 포에버! 이 경판 5장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요. 이건 뭔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공인 5단인 저희 신창봉 차장님께서 깨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인 5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봐서는 언제적 공인 5단입니까? 꽤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손 안에 이게 달려있는데. 잠시만요. 공인 일단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오셨군요. 이걸 잡아주셔야죠. 자, 잡아주시고.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예. 하나, 둘, 셋! 신창봉! 대단합니다. 역시 이것은 태권도원입니다.
대단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션을 수행하셨으니까 여러분께 간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타르트 박수 보내주세요. 아,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제 타르트예요. 근데 말이죠, 요거 드시기 전에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 신청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어떤 분이 신청해 주셨을까요? 감이 오나요? 네. 누가 신청했을 것 같아요? 최유진 선생님. 혹시 신청해 주셨습니까? 네네, 신청했습니다. 정확히 맞추셨대요. 아니, 저 어떻게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2014년에 저희 이제 태권도원 개원을 하면서 마케팅 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2015년에는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완전 이쁜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감, 들으신 소감 어떤가요? 네. 일단 여기 무주에서 볼 수 없는 음식인데. 이거 처음 봤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득 살이 올라 있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간식 타르트를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세요. 네. 야, 이거 찍어야 돼. 네, 나른한 오후 시간 우리 직장인들 많이 좀 찌뿌둥하고 나른하시죠? 이 간식 메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배부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화번호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간식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떴다 간식맨 한재준이었습니다. 네, 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판소리 같은 전통 문화도 있고 또 음식도 있고요. 네. 그래서 흔히 우리 지역을 이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유명한 거 참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마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참 힘들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멘토가 될 만한 어른이 있다면 참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북인에게 자긍심과 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전북인을 소개하는 코너 우리 시대 전북인. 오늘은 그 첫 순서로요. 이맘때쯤이면 유독 더 생각나는 시인입니다. 바로 안도현 시인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세상에 한 송이의 꽃이라면 시는 그 꽃을 피우는 향기로운 걸음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걸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안도현, 그는 전북이라는 토양에 시꽃을 피워낸 시인입니다. 시인이라면 모름지기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아무리 작은 일들이라도 그게 미미하고 하찮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시인의 역할이고. 달빛 은은한 가을 저녁, 전주 완판본 문화관에서 한 모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과 함께 시를 낭송하며 감상을 나누는 자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름도 듣지 못했던 그런. 제가 전라북도에 산 지가 오래됐는데 전라북도 사람들, 전주 사람들하고 소통은 그동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같이 시를 읽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럼 시민들하고 시를 같이 읽어보자. 그래서 같이 시를 읽으면서 말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런 소통하는 기회 삼을까 합니다. 타샤를 사랑해서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눈발들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받고 흐르려고 흰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렸고. 시를 많이 읽지 않는 시절이죠. 저는 이번 그 모임을 준비하면서 시를 이렇게 좋아하고 계셨구나. 일반 시민들이 시인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시를 좋아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건드려 보기를 잘했구나. 안도현 시인에게 시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작품 서울로 가는 전봉준.
그는 이 작품으로 이 땅의 아픈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가지고 다니던 한국 근대사라는 책을 빌려보게 됐는데 그 뒤에 서울로 압송되는 정봉준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일어난 거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던 1학년 때 1980년에 일어났던 광주항쟁하고 두 개가 딱 순간적으로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은 현재 우석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적 자양분을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인데요. 그건 전북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세상에 내놓은 수많은 시들, 그중 대부분이 이곳 전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북은 시인 안도현을 낳은 대지이자 그를 키운 고향이죠. 시인이라면 모름지기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멀리에 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주 가까운 곳에 저기 만경 들판에 저 모악산 산 밑에 저기 변산 바닷가에 그게 시가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조가 아름다운 부안 모항, 서러운 근대사를 품고 있는 군산 앞바다. 그의 시에는 전북의 향기와 온기가 스며 있습니다. 시인이란 주변의 사물을 오래 바라보며 오래 생각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사물의 내면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발견하기까지는 사물에 대한 시인의 애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인데요. 안도현 시인이 발견한 또 하나의 전북의 명소, 완주군 화암사. 그가 시에서 그려낸 화암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화암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화암사를 한 20년 전쯤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원광대 사학과에 계시던 그 신순철 교수님이 이 화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아주 소곤소곤 나 혼자만 알고 있는데 당신한테만 알려주는 거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숨겨진 곳에 이렇게 정말 예쁜 절이 있구나. 예쁠 뿐만 아니라 제가 시에도 썼습니다만 참 잘 늙은 절이다. 제가 그 시에서 이 화암사를 숨겨놓고 싶은 애인 같은 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숨겨놓고 싶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숨겨놓고 있는 것을 약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쓰게 된 시입니다. 인간새 바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미워하는지 턱 돌아앉아 곁눈질 한번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전 여기에 한 20년 됐나요?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안도현 시인이 가슴으로 품은 전라북도. 그건 이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부터 전라북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익산에서 14년, 전주에서 한 20년, 30년 넘게 살았는데요. 저는 제1의 고향, 제2의 고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곳이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또 맛있는 음식들, 또 넉넉한 인심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진즉 떠났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나는 그 누구를 사랑하니
개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하는 세상도 있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 그래도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메시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전북에서 전북인과 함께 하고 싶은 안도현 시인. 시인이 발견한 건 풍류를 즐기며 즐겁게 살아가는 전북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지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속에서 지금 가진 것, 아무리 작은 것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것 속에 오히려 남들이 갖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라고 생각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 안도현 시인 하면 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네, 아마 그 연탄재도요. 전라북도에 있는 연탄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도현 시인이 태어나기는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는데 대학 시절에 전북으로 건너와서 전북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서민들의 소박한 삶과 자연 풍경을 시 속에 담아낸 안도현 시인. 그의 시 속에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제1 핵심 키워드인 이 농업 정책이 이제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네, 바로 삼락농정이라는 건데요. 첫 번째, 전라북도의 농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또 두 번째, 열심히 땀 흘려서 일군 농산물들을 제값에 판매를 하고 또 세 번째, 이 농촌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농업과 농민 또 농촌이 즐거운 전북 농업 정책. 앞으로 어떤 즐거움이 담겨질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갈수록 떨어지는 농업 경쟁력 때문에 한 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런 농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정책 사업을 내놓았는데요. 사람이 찾아오고 열심히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게 하는 일, 그리고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라북도만의 프로젝트 지금 소개합니다.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안덕마을. 지난달 8일 전라북도 농업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농업에서 결국은 승부가 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농업은 생명줄이고 국가의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단계에 왔다. 삼락농정이라고 해서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농업, 농촌, 농민이 다 같이 즐거워야 된다 해서 삼락농정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보람 찾는 농민의 얘기 들어볼까요? 마삼내 씨의 아침은 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판매장에 가지고 갈 싱싱한 채소를 수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농사일에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지만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생기가 돋고 부지런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냥 노인네들이 맨날 밥만 먹고 누웠고 둥글둥글 하다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를 붙여주고 있어요. 온 동네가 시끌벅적합니다. 3355 모여 담는 김장김치는 빛깔처럼 그 맛 또한 곱습니다.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는 복지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보람 찾는 농민을 계획했는데요. 농가 소득의 안정화뿐 아니라 안심 서비스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손을 맞춰서 일을 하니까 농번기가 아닌 가을 겨울철에 수확을 내는 게 되기는 하죠. 수익을 내는 게. 예. 시골에서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지금은 시골이 너무 정답고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좋아서 시골로 좀 많이 와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는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늘릴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에서의 정착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삼락 농정 그 두 번째, 제값받는 농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싱싱한 농산물로 채워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중간 유통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소중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생산자는 안정된 판매처가 생겨서 좋고, 소비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해서 좋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도매시장에 내는 거하고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저희 가격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소비자들은 또 그만큼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걸 우리가 먹는다는, 우리 집에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하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 편리하고, 또 직접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이 갖고 나오니까 그날 물건들이 싱싱해서 좋아요. 열심히 땀 흘려 일군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촌의 효자입니다. 노력한 만큼 들으니까 보람도 있고, 서로 이제 내분이 건강하고 그렇게 지내요. 직접 우리가 농약 검출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매일 생산자들이 가져오는 걸 검사를 하고 해서 소비자들을 배려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유통 구조, 유통 단계를 축소시켜서 여기가 오면 더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친환경 식자재로 꾸며진 로컬푸드 레스토랑 역시 농촌의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건강한 음식도 맛볼 수 있는 로컬푸드 레스토랑. 이같이 로컬푸드 농식품 마켓과 시군 로컬푸드 판매 거점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찾는 농촌을 소개합니다. 완주군 구이면에 위치한 안덕마을. 건강 힐링 체험 마을로 입소문이나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와 같이 전북형 농촌 관광 거점 마을을 육성, 1000개의 이야기가 있는 1000개의 생생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덕마을은 전형적인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부터 농촌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과 마을과 같이 17일만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4개 마을 주민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여기에서 주민들이 지금 체험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농촌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지금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거점 마을 모델로 선정된 안덕마을은 피곤한 몸을 확 풀어주는 한증막부터 옛 금광굴 체험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풍선처럼 가볍게 공중을 날아갈 것 같아. 이게 시골이구나. 그다음에 전주 근교에 있긴 하지만 전주와 또 다른 그런 느낌 가진 시골다운 어떤 포근함이나 아름다움이 있는 또 정겨운 그런 시골이구나를 딱 느낄 수가 있던데요. 마을의 이름을 딴 숙소는 이곳 어르신들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동네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내 집 챙기듯 매일같이 마을을 돌보는 어머니들 덕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한 게 어울려서 얼굴도 보고 웃기도 하고 재밌어. 옛날에는 못 신고 밥 메고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와서 이러면 돈도 벌고, 방 나가면 돈도 많이씩 주고 가는 게 그럼 벌고 재밌어. 된지도 몰라요. 농업, 농촌, 농민을 다 염두에 두고 또 마을마다 생기가 넘치는 그 생생마을을 만들어서 소득하고 연결시켜서 마을 평균 2억 원 이상의 소득 올리는 것이 목표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겠지만 일단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생생마을에 참여시킬 거고, 귀농귀촌 사업 등을 통해서 도시지역으로부터 농촌에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또 함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일순표 맛있는 정무입니다. 방금 딴 싱싱한 배추입니다. 제가 직접 재배한 파프리카 드시고 건강하세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농업 정책을 통해 농민과 농촌, 농업이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전라북도는 이번 정책 중에서 사람 찾는 농촌을 가장 먼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14개 시군의 거점 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 체험과 관광 또 이야기가 있는 1000개의 생생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또 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는 생생한 마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을별로 어떤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질 때 사과를 먹으면요 체온도 올려주고요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사과가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죠. 네, 안동에 있는 청송사과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 청송사과는 껍질째 먹는 사과로 유명한데요. 이 사과를 색다르게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얼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사과 잘 먹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소리 좋고 산경치 좋고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청송에 유명한 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자, 청송에서 사과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 청송 사과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 사과와 함께 출발! 청송하면 사과, 사과하면 청송. 청송 사과의 계절이 돌아왔다. 청송 사과와 착한 먹을거리 만나보시죠. 무공의 청정지역 자랑하는 청송, 풍부한 일조량과 높은 해발고도, 맑은 공기 등 전해의 자연조건 골고루 갖춘 사과즙의 최적지인데 연간 4만 톤을 훌쩍 넘는 양의 사과를 생산 중이라고. 먹음직한 사과, 여기 대령이요. 청송 사과는 이 껍질째 먹는다. 근데 사실 이거 껍질째 먹기 않게 되잖아요. 이제 깎아서 먹게 되는데 왜 청송 사과를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청송 사과는 정말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좋은 환경에서 이 농사 재배를 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어도 되고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적게 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렇게 뚝 따서 옷에 씩씩 닦고 그냥 이렇게 탁 깨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씩씩 닦아가 한 입 삐어볼까요? 씩씩 닦아가? 꿀사과라고 불려 당도는 물론 풍부한 과즙으로 유명한 친환경 청송사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고요. 청송사과 맛있어요. 사랑해주세요. 많이. 청송사과의 변신 또한 무궁무진한데 사과 싱싱하게 바로 먹는 것도 좋지만은요. 자, 이제 사과를 오래오래 두고 그리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과 말랭이. 신선한 사과를 바로 말려 먹는 사과 말랭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사과의 맛과 향이 더욱 진해진다는데 무기질과 식이섬유, 영양소까지 더욱 풍부해진다. 간식으로 딱 자꾸만 손이 강하요, 손이 강.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사과를요 그냥 먹는 것과 이렇게 말랭이로 먹는 거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손쉽게 먹을 수 있고 깎기도 귀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놓으면 바로 애들 간식에도 좋고 상당히 손쉽게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니까. 예.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꿀을 말린 거 아니에요? 꿀을? 완전 꿀에 꿀. 역시 사과 말랭이도 청송 사과 말랭이를 드셔야만 꿀 말랭이를 먹는 거예요. 와, 진짜 달다. 청송사과의 착한 변신 두 번째. 영양 만점 청송사과가 통째로. 청송사과 100% 사과즙 드시겠다. 목욕제에 맞춘 사과들이 줄줄이 사과즙으로 환골 탈태. 피로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날 물러보지 마란 말이야. 자, 이렇게 쭉 가공 과정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보시고도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많아요. 깨끗하게 했느냐, 거기에 다른 거 섞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세요. 보셨듯이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사과를. 그렇죠. 깨끗하게 세척해서 분쇄를 해서 착즙을 합니다. 사과 원액 그대로 100% 원액 그대로
가공을 합니다. 사장님 얼굴 보기 100%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첨가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의 정성? 예, 맞아요. 진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인 사과즙. 하나씩 먹기 좋게 포장 완료. 그 인기는 상상 그 이상. 자, 청송 사과 즙으로 먹어야 되는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첫 번째. 씹어 먹기 귀찮을 때 후루룩 마시면 됩니다. 왜? 깎아 먹기 귀찮을 때 후루룩 깜짝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청송 사과 마시세요. 호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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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로. 착한 변신 마지막 타자는 바로 사과쌀 찐빵. 청송에 사과를 넣은 쌀 찐빵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청송 사과 쌀 찐빵 만나보시죠. 일교차 큰 날씨에 저절로 생각나는 따끈한 별미. 사각사각 씹는 맛과 달콤한 사과 향기까지 느낄 수 있는 사과쌀 찐빵. 쌀가루가 들어가 식사 대용으로도 오케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우리 청송 사과 쌀찐빵은 그 청송 지역의 특산물인 청송 사과를 이용해서 조청을 꽈가 팥소를 만들고 또 청송 사과를 그 피나 팥소에 넣어 이렇게 보면 팥소가 있잖아요. 팥소에 넣어가지고 청송 사과의 은은한 향과 단맛을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요, 찐빵이 색깔이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예, 5가지 색이 있어요. 뭐 어떻게 색깔이 나온 거죠? 예, 저기 그 자연에서 그대로 나오는 자색 고구마라든지 쑥이라든지 그리고 단호박, 보리가루 이 모든 걸 이제 자연 그대로의 색을 갖다가 천연 재료로 사용한 거죠. 천연 재료로 안심하고 즐기는 사과쌀 찐빵. 모락모락 찜질까지 마치면 속이 알찬 찐빵 완성. 한 번 맛보면 쫄깃한 그 맛 결코 잊을 수 없다는 말씀. 맛있다. 진짜. 청송 사과 쌀 찐빵 진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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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미안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싶다면 사과를 드세요. 그 중에서도 청송사과. 청송사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사과 선물도 많이 하세요.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맛의 여왕, 전주 음식의 교과서 정정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로부터 전주를 대표하는 식재료를 가지고 전주 팔미 8가지 식재료를 그렇게 불렀는데 선생님은 이 전주 팔미를 이용한 요리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모래 속을 파고든다는 그 습성이 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모래무지라는 민물 생선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전주 남천, 남구천에서 주로 잡혔던 민물 생선이죠. 요즘엔 좀 귀하게 됐지만 그 전주의 향토 그 식재료인 민물 그 모래무지를 이용해서 오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래무지를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래무지를 이용한 음식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매콤하게 고추장을 이용한 고추장 양념구이하고요. 또 민물 새우를 같이 더불어서 바삭하게 튀긴 모래무지 튀김 이렇게 2가지가 준비됐습니다. 네, 모래무지 고추장 구이하고 모래무지 튀김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레시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모래무지 고추장 구이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모래무지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귀엽게 생겼네요. 눈을 막 동글동글 눈을 뜨고 있고. 귀엽게 생겼네요. 네. 모래무지는 깨끗하게 손질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비늘들을 잘 제거를 해주시고요. 내장도 제거를 해주셔야 쓴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리에 아마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대파잎을 충분하게 깔고 모래무지를 한번 초벌구이를 하시는데요. 이제 시골에서는 덕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하고 국간장을 살짝 발라서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익혀주게 됩니다. 파 위에서 익혀서 이 향이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파 향이 잘 나면서 그 민물 특유의 냄새들을 약간 없애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덕굴 때 완전하게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완전하게 익힌 모래무지를 꺼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고추장 양념구이를 만들 건데요. 고추장과 고춧가루, 간장, 물엿 이러한 것들이 같이 넣고 그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매실, 농축액을 약간 넣어서 이렇게 약간 새콤한 맛도 주게 됩니다. 네. 매실이 들어가서 또 새콤한 맛도 함께 있네요. 네. 양념장을 만들어 주고요. 물엿을 약간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윤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초벌 구이한 그 모래무지에 겉에 살짝 그 양념장을 발라줍니다. 잘 바른 모래무지가 이제 올라갑니다. 석쇠에 네, 올라갔어요. 석쇠에 구워주게 되는데요. 지금 뭐 가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가스 레인지를 이용했는데요. 야외에서 드시게 되면 숯불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불 위에서 직접 구우니까 더 향도 좋고 맛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불맛이 약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냄새도 더 구수하게 나죠. 민물 고기들은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용기를 따뜻하게 데펴진 용기를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래무지 튀김 만들어 보죠. 네, 모래무지와 더불어서 튀김가루하고 치즈아물이 같이 준비가 됐습니다. 치즈아물을 넣으니까 색깔이 굉장히 예뻐져요. 그죠? 이게 바로 전주 음식의 특징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멋을 더한 음식이죠. 보기에도 좋은 게 또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래무지 튀김에는 먼저 이렇게 밀가루를 겉에 살짝 발라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튀김 반죽을 묻혀가지고 튀겨주시게 되는데 반죽의 농도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약간 묽게 하시는 것이 튀김을 훨씬 더 바삭하게 하고요. 오늘 이제 그 민물 새우를 겉에 옷처럼 입혀가지고 튀겨지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민물 새우가 그 바삭함이 오래 유지가 돼요. 이 새우 덕분에 더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추장 양념 덕분에 참 감칠맛이 날 것 같습니다. 모래무지 고추장 구이 기대가 됩니다. 네, 먹음직스럽네요. 네. 자, 담백한 모래무지와 고소한 민물새우의 만남, 모래무지 튀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네, 우리 정정희 선생님의 야심작, 이 모래무지를 이용한 두 가지 음식을 잠시 뒤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전주 팔미 가운데 한 가지 식재료죠. 모래무지. 이 모래무지는 대부분 깨끗한 하천에산데요. 그래서 모래 위의 신사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전주의 대표적인 식재료라고 하면 사실 뭐 콩나물이나 미나리 또 뭐 황포묵 같은 재료를 떠올렸는데 이 모래무지가 또 그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모래무지는 지금이 아주 귀한 몸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정말 발에 밟힐 정도로 흔한 식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몇 감다가도 모래무지 재미로도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찬 대용으로 참 많이 매운탕뿐만 아니라 지짐이라든가 추어탕처럼 갈아서도 많이 먹게 되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주의 그 향토 식재료로 지금의 자리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민물 생선 하면은 왠지 비린 냄새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떤가요, 모래무지는? 모래무지는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투명한 빛이 나요. 네. 얘는 워낙에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을 하기 때문에 자체가 깨끗하고 또 냄새가 거의 없고 살이 흰살에다가 더군다나 담백한 맛까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뭐 시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아까부터 임지웅 아나운서가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아까부터 이 냄새 때문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오늘 방송에 좀 사실 힘들었어요. 네네. 아까부터 이 매콤한 고추장구이, 모래무지 고추장구이가 눈길이 가던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겁니다, 오늘은. 이 모래무지 고추장구이를 좀 더 맛있게 만드는 비결 같은 거에 있을까요? 이제 오늘은 직화구이가 포인트다 보니까 구울 때 양념을 발라서 굽게 되면 통구이를 하실 때는 거짓하고 속이 안 익는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 고추장 양념구이, 직화구이를 하실 때는 초벌구이, 재벌구이 형태로 나눠서 하시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서 양념이 발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완전하게 익히시고 그다음에 양념을 발라가지고 이제 겉에 양념이 익을 정도로만 구워주시는 것이 바로 요령입니다. 네, 그리고 직화로 굽고 초벌구이, 재벌구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조리법이 오늘 그렇죠. 포인트였네요. 네. 자, 임지웅 아나운서가 모래무지 고추장구이를 먹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맛이요? 이게 주재료가 모래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무지 맛있네요. 사실은 제가 이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이
매콤한 고추장 양념이 비린내도 싹 없애주면서 또 이 직화로 구워서 그런지 이게 불맛도 좀 나면서 이 고소한 생선 살 맛도 나고 막 입안에서 막 회오리를 치고 있습니다. 막. 임지웅 아나운서가 입사한 이래로 가장 생기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정말 맛있네요. 그러면 저도 질 수가 없죠. 저는 이 모래무지 튀김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노란색으로 예쁜데요. 이게 제가 선생님이 아까 저한테 살짝 팁을 주셨어요. 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도구를 이용하지 말라. 이거 손으로 먹어야 된다. 네, 손으로 가운데부터 먹어라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맛을 보시죠. 민물 생선에는 잠가시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죠. 이게요. 민물 생선인데도 이 비리지가 않고요. 굉장히 고소하고요. 겉에 새우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삭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이 맛이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요리들 레시피는요. 저희 생방송비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하셔서 이 맛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북 문화 소식 알려드립니다. 파페라 TMB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가요부터 오페라, 아리아까지 늦가을 밤 정취를 더해줄 이번 연주회에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창작 뮤지컬 인월, 이성계 달을 끌어올리다가 오는 21일부터 22일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황산 대첩을 배경으로 이성계 장군의 고뇌와 승리, 또 젊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 새로운 나라를 향한 야망이 풍성한 음악과 춤으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젊은 연주자들이 만들어가는 크로스오버 실내악단 소리애가 펼치는 소리의 용궁을 엿보다 신수군가가 오는 22일 오후 7시 한국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판소리 5바탕 중 하나인 수군가를 새롭게 해석한 이번 무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9명의 젊은 클라리넷 연주자로 이뤄진 트래블 클라리넷 앙상블의 창단 연주회가 오는 23일 일요일 오후 6시에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젊은 연주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이번 무대에 함께하셔서 많은 박수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군산시가 오늘 일본에서요 2014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수상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9개의 도시가 선정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군산과 부산이 선정됐습니다. 네, 이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요 도시 각국의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요. 근대문화유산을 잘 살려서 도시를 가꾼 군산이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군산은 세계적인 근대문화 도시를 꿈꾸고 있잖아요. 이 옛것을 버리지 않고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한 군산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생방송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